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어제자 전자공시에서 이제 이거 좀 의미 있게 본 거 발표해 보겠습니다. 디에 리엔 씨가 남해 서면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CC 설계 적격자 선정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총 8.1km 4차로 국도건설공사였고 그 중에 해절 터널이 5.8km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전체 공사비는 한 6,717억 원 정도인데 예상 공사비는 3,475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근 매출 대비 한 4.6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업 구간입니다. 사업 구간이고, 이 전남 남해와 전남 여수시를 연결하는 그 해저 터널인데, DL ENC 컨소시엄인 포스코 ENC와 롯데건설 이 두 회사와는 다른 선형을 제시하면서 차별점을 꾀해서 높은 기술 점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이게 좀 높은 기술이었다고 이렇게 박혔습니다. 보시면은 하나의 하나를 더한 완전한 연결 1+1을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은 이제 남해와 여수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L ENC를 좀 봤는데 DL ENC가 하는 사업은 주요 공사 형태 및 용역 제고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한 토목, 주택, 플랜트 발전, 환경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토목 사업에서는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주택 사업에서는 한 1조 958억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플랜트 사업에서는 3,6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1분기에 나왔습니다. 그 1분기 지금 실적이 나와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1조 2,300억 원 정도 지금 매출을 했고, 그래서 매출은 그 직전 연도와 이제 2년 전에 그 매출액에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해서 그 회사를 좀 봤고, 그 PER과 PBR 밴드 차선 그 하단인 지금 주가가 거의 하단으로도 지금 생각이 되어서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리포트를 좀 몇 개 봤는데, 최근 신규 수주 증가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 증가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1분기 주택 마진율을 저점으로 분기 주택 이익 회복과 플랜트 수주 잔고의 급증으로 이제 비주택 부문 매출 비중 증가에 힘입어서 23년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이익 정상화 가속될 전망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부문의 견조한 이런 매출과 해외 법인의 우수한 수익성이 실제 견인을 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국내 건설이 힘든데 또 플랜트 사업과 해외 법인 쪽에서 좀 수익이 잘 내고 있는 회사가 좀 밴드 하단이고 해서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공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일자 코스닥 공시 준비해봤고요.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방산 소외 때문에 이제 창원 공장을 증축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를 안 해봐서 자세히 모르지만 국내 시장이 끝이다가 현재 조금 전 세계적 분위기가 냉전에 가까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냉전이라고 하기 힘들죠. 계속 전쟁이 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수혜받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수출이 방산에도 열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에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GC 테크 건설도 그 친환경 보일러 발전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되게 큰 게 100만이고 이게 10억인데 100억, 1000억, 2,700억에 달하는 그런 보일러 발전 개선 사업을 했다는데, 매출액 대비해도 20% 가까이 되고, 펄프 제조 산업을 하는 무림 PNP에서 되게 큰 수주를 맡았고, 기간이
짧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유의미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번이 그 공시 시즌이어서 제가 많은 기업을 보면서 뭐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저희한테는 대한약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는 이렇게 기고 있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수액은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주식이고, R&D 투자를 딱히 하고 있지 않아서 뭐 ROI나 이제 ROE도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고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은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이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를 주주가 어떠한 혜택도 못 받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사스 회사에 점점 더 관심이 가지는 것 같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7일 코넥스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회사는 GNE 헬스케어라는 회사고, 이제 면생리대나 그런 생리컵 같은 여성 위생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제 코넥스 공시가 3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이제 그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회사를 골라봤고요. GNE 헬스케어가 이제 IR 기업 설명회 개최 결과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그 매출 구성을 살펴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게 작년이 여기 사용 면생리대에서 2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아마 이 면생리대가 한 5년 전쯤 그쯤에 아마 크게 유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9년도에 39억, 그 다음 20년도에 46억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거의 한 20년도, 19년도 대비해서 현재는 한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쪽 유행이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유의미한 건 이 여기 생리 팬티는 매출이 거의 한 19년도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 한나 저기 뭐냐 한나 패드라는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살짝 찾아보니까 은근히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 선전비가 꽤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광고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갖추게 된 것 같고, 근데 저 여기 면생리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월 17일자 임원 및 대항부 공시입니다. 발표 기업은 총 3가지고요. DIPNF라는 회사는 이제 기영석 전무님께서 836주를 장내 매수하셨고 약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CNT 파로라는 회사는 이제 장석환 상무이사님께서 51,432주를 장내 매수하셨는데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좀 큰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디지털 대성이라는 회사이고요. 여기는 이제 총 3분께서 장내 매수를 하셨는데, 다 이제 그 임원이시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대성의 뭐 최대 주주인 대성출판 그쪽의 임원이신 분,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하셨는데요. 5천주, 5천주, 4천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각 3천만 원, 2,500만 원 이 정도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제 디지털 대성의 오너 일가랑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자사주 42억 정도의 규모를 소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각을 위해서 3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까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너와 경영진의 자사주 매수는 그 주가 재고 의지랑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도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